자, 1학년 2학기 국어 원격 수업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학기 때에 이어서 우리가 문법 영역에서 문법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시간 표현, 자, 높임 표현에 의해서 시간 표현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시간 표현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법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높임 표현은 여러분이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을 배우면서 높임이 어떤 대상, 그리고 높임이 대상에 따라서 높임이 어떤 문법적 요소들이 다 달랐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 표현은, 자, 시간의 영역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3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뭐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중요해요?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발생한 일이냐, 아니면 미래에 예정된 일이냐. 자,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 또는 나와 부모님 사이 어떤 대화 과정에서, 자, 그런 어떤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구분에 따라서 대화의 양상이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시간 표현이 어떤 사파를 보면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 명 등장하고 있네요. 자, 외국인이 한 명 등장해서 남학생과 여학생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발화 중에서 시간 표현, 시제 표현 중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라고 대화를 했죠. 자, 인사를 했죠. 자, 인사를 하고 저는 제임스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소개를 하고 나서 어제 미국에서 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옵니다라는 부분의 발화가 좀 어색하죠? 자, 어떤 부분에서 좀 어색하죠? 자, 여기서 어제라는 부사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시간 부사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시간 부사어. 자, 시간 부사어라고 하고, 어제라는 부사어가 과거 시제를 드러내죠.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이죠. 과거 시제. 나 어제 영화 봤어. 나 어제 시험 공부했어.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 특정 어떤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 부사어를 동원하는데, 우리 외국인이 지금 발화 과정에서, 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의 어떤 시점에 초점을 두어서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술어의 현재 시제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제로 표현된 서술어를 여러분이 수정을 해줘야겠죠. 고쳐줘야겠죠.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나와 있네 벌써. 자, 이 부분의 시간 표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쳐줬더니 왔습니다라고 지금 수정을 했죠. 자, 왔습니다라고 지금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왔습니다라는 서술어에 과거를 드러내는 문법 요소, 그러니까 과거형 문장을 드러내는 문법적 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이 부분을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해봐야 돼요. 자, 왔습니다는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문법 시간에 선생님이랑 형태소 분석 많이 해봤잖아요. 자,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자, 일단 왔습니다는 동사죠. 품사상. 자, 동사의 기본형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동사의 기본형, 왔습니다의 기본형이 뭐죠? 왔다. 그거는 이제 과거 시제가 들어간 개입된 부분이 오다죠. 자, 사전에서 오다예요, 오다. 자, 그러면 오라는 부분이 동사의 어간이라고 해요. 자, 어간은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어간 선생님이 1학기 때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간과 어미 설명할 때?
활용하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오다의 어떤 기본 동사의 변화하지 않는 부분, 활용 과정에서 자, 그 부분이 오 부분이고, 자, 여기에 무엇이 결합했냐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을 하고, 자, 여기에 무엇이 결합을 한 거예요? 씁니다가 결합을 한 겁니다. 씁니다. 자, 이거는 종결 어미. 자, 이렇게 결합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와 씁니다로 지금 지금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한 이유는 과거형을 드러내는 서술어를 우리가 자, 기술할 때 어떤 문법 요소를 활용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문법 요소를 활용했다고 봐야겠어요? 아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자, 아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오다의 동사의 기본형이 어간에 결합을 시켜줘서 이 발화는 이 문장은 과거형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제임스의 어떤 발화에서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의 어떤 호응이 불일치하는 부분, 호응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달에 가는 예정입니다.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는 시간 부사어가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시간 부사어. 다음 달. 쓰였잖아. 다음 달에. 자, 잘했어요. 다음 달에. 여기서는 다음 달에가 시간 부사어죠? 자, 다음 달에가 시간 부사어고, 이거는 어제와 달리 과거를 드러내는 시간 부사어가 아니라 미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자,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훗날의 어떤 사건인데, 그 훗날의 어떤 사건을 자, 현재 시점에서 진술하기 때문에 그 문장은 미래형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시간 부사어, 자, 미래를 드러내는 시간 부사어 다음 달에가 쓰였고요. 자, 가는 예정입니다 해서 가는의 표현을 보세요. 자, 가는의 표현을 보면 이 가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일단 가는을 우리가 형태수 분석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가다의 어떤 고정된 어간이 가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 가는을 우리가 또 분석을 보면 가라는 동사 어간에 무엇이 결합했니? 가는 현재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예요. 그래요? 어미인데 이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다고요?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현재를 드러내주고 있는 현재를 드러내는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가는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미래를 드러내고자 시간 부사어를 사용했는데 자, 역시 서술어와 호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줬어요? 자, 뭘로 수정을 해줬나요? 갈로 수정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갈을 또 형태소 분석을 해주면 자,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다라는 동사 간에 여기에서는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이때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는 현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낸다고 봐야겠죠? 미래. 자, 미래 시제를 드러내는 문법적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은. 자, 그러면 갈이라는 어떤 형태로 대체를 해주니까 다음 달에 갈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자, 시간부사어와 서술어 사이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임스의 어떤 발화 중에 두 번째 문장에서도 시간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그런 어떤 현재형 관형 현재를 드러내는 관형 사용 어미를 미래를 드러내는 관형 사용 어미 real로 대체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자 시간 부사어와 호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한국어 열심히 배웁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시간 부사어는 뭐예요? 앞으로. 그렇죠. 자, 여기에서의 시간 부사어는 앞으로예요. 한국어 열심히 배웁니다. 배웁니다. 뭐뭐 비웁니다는 뭐예요? 역시 서술어사이에 호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배웁니다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본형이 뭐예요? 배우가 동사의 기본형이잖아. 동사 어간. 여기에 무엇이 결합하는 거예요? 뭐뭐 비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뭐 비웁니다가 역시 현재를 드러내고 있죠? 자, 뭐뭐 비웁니다가 여기에서 현재를 드러내는 문법적 표지이기 때문에 자, 종결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를 뭐뭐 비웁니다. 나 뭐뭐 비웁니다. 여기에서 뭐뭐 비웁니다. 이 뭐뭐 비웁니다가 자, 현재를 드러내는 종결 표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앞에 나온 시간 부사어 앞으로라는 자, 과거를 드러내 미래를 드러내는 시간 부사어와 호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해줬어요? 배우겠습니다. 자, 배우겠습니다에서 get이라는 미래 시제 선언말 어미라는 어떤 문법적 표지를 활용해서 미래형 부사어와 미래형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를 제대로 호응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래서 배우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동사어간. 동사 어간이죠. 여기에 get이 뭐예요? get이 미래 시제 선언말 어미예요. 이 미래 시제 선언말 어미가 결합을 하고 여기에 씁니다. 씁니다라는 종결 표현. 자, 종결 어미가 결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시도한 근본적 이유는 이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죠. get이라는 미래 시제 선언말 어미를 결합시켜서 자, 앞에 제시된 앞으로라는 미래를 드러내는 시간 부사어와 호응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상의 어떤 시제를 드러내는 문법적 표현과의 호응, 즉 일치가 문장을 구사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임스의 어떤 발언에서 자, 그래서 이 제임스의 발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 여러분이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해요, 범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이런 실수해? 실수를 할 때도 있지. 대화를 하다 보면.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 부사어와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해서 제가 뭐 말하는 거지?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어떤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시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어색하다. 자,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시간 표현이 문법적 표지가 활용되지 않아서 쓰이지 않아서 자, 발화 장면 자체에서 어색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 어떤 문법적 표현 표지의 정확한 어떤 쓰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 문장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바꿔 써보자. 학습 활동은 아니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을 선생님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동안 여러분이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 안에 여러분이 뭐 쓰게 돼 있나요? 다 써있네. 제가 썼는데요. 어디 있었어? 거기 운동을 열심히 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말하는 시점을 우리가 발화 시점이라고 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각각 별개인 거예요.
자, 현재 말하는 시점. 자, 현재 말하는 시점과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시점은 다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된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시점은 고정돼 있죠. 말하는 시점은 가운데 지금 고정돼 있고 사건이 일어난 어떤 시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어제 맨 왼쪽 여학생 그림 보세요. 자, 맨 왼쪽 여학생 그림 보면 나는 어제 운동을 열심히 했다가 되겠죠. 했습니다도 되고 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하겠지만 하라는 행위 동사의 어간에 여기에 무엇이 결합하냐면 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하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만 발음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하였다로 여시라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하였다로 여러분이 기술해도 되고 했다로 기술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했다, 하였다 다 되고요. 자, 그다음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동일한 어떤 시제가 어떤 시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시점, 나는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발화 시점,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동시에 현재이기 때문에 자, 발화시, 즉 말을 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동일하면 그것을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학생 보세요. 자, 오른쪽 여학생은 말하는 시점은 가운데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뒤에 있죠. 자, 이런 어떤 시제를 우리가 미래 시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일 운동을 열심히 할 거다. 할 것이다도 맞고 할 것입니다도 맞고 하겠습니다도 맞아요. 하겠다도 맞아요.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그 지금 표현한 문장의 서술어에는 개시라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고 또는 뭐뭐리을 것이다라는 서술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운데 여학생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 장애물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써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말하는 시점이라고도 하고, 자, 우리 수능 용어로는 발화시라고 합니다. 발화시. 발화, 즉 말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말이 일어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하느냐 아니면 어제 했느냐 아니면 내일 할 것이냐 그 시점만 다른 것이지 사건은 동일해요. 운동을 한다라는 사건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장애물에 어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는 여학생의 어떤 사건은 뭐예요? 발화시,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나는 어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것도 발화시. 이거는 미안합니다. 첫 번째 사건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는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한다. 마찬가지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내일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겠다. 역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데 미래에 일어나는 거니까 세 번째 사건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죠. 그다음에 나는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현재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내일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것은 미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자, 과거라는 시제는 자, 뭐예요? 사건시가 앞서는 시점이죠. 발화시보다. 자, 그래서
자,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 시제는 사건 시보다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뒤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발화 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건이 앞서느냐 뒤서느냐에 따라서 자, 그것이 과거 시제이냐 미래 시제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면 그것은 현재라는 시제이고, 자,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뭐 하는 거예요? 앞서 있으면 그것은 과거 시제이고, 자,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뒤에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 시제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학생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수능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제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문법 요소 또는 음운 변동이나 다른 어떤 형태적 요소나 높임 표현보다는 조금 쉽게 다가오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제시를 해주고 있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표현은 시제예요, 동작상이에요? 시제. 시제를 배웠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지금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동작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배웠는데, 동작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동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말하죠. 상이라는 건 뭐예요? 상이라는 것은 모습이나 양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특정 시점에서 일어날 때의 모습이나 양태나 양상,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동작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제를 배울 때 항상 동작상을 배우는데, 자, 우리 동작상에는 현재 진행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예정상도 있고, 자, 그리고 완료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완료상, 진행상, 예정상 세 가지의 동작상이 있는데, 자, 이 동작상이라는 개념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시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시제는 자,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까 발화시를 기점으로 한다고 했죠? 발화시를 기점으로 사건이 앞서 있으면 과거 시제, 사건이 뒤에 있으면 미래 시제, 사건과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여 나타낸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이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며, 자, 미래 시제는 뭐래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자, 과거 시제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다.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한다. 자, 그리고 미래 시제는 사건보다 발화 시가 뒤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 시와 발화 시의 어떤 개념, 사건 시가 발화 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있느냐 아니면 뒤에 일어날 사건이냐, 뒤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작상도 지금 뭐 간단히 설명만 하네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동작상이라는 개념은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 등을 표현한다라고 아주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자, 동작상이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완결된 것인지, 자,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행상이라고 해요. 자, 완결되었다라는 것은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등교육 과정에 예정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미래에 일어날 어떤 동작이나 양태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예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예정상까지는 다룰 어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진행상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진행상.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 표현이 있을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모습을 표현한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내 친구가 수영을 하고 있다. 또는
내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다. 내 친구가 밥을 먹고 있다. 라고 할 때 뭐뭐 고 있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이죠. 자, 뭐뭐 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발화하는 시점에서 발화자가 말하는 시점에서 그 대상이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자고 있네? 자고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뭐뭐는 중이다도 괜찮습니다. 먹는 중이다. 또는 운동하는 중이다.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발화하는 시점에서 말하는 시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동작상 중에서 진행상이라고 하고 자 그럼 완료상이라는 건 뭐예요? 완료상 여러분 그 영어 시간에 뭐 현재 완료 많이 배우잖아요. 현재 완료의 어떤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 시점이 아닌 현재보다 앞선 특정 시점에서 그 사건이 끝나버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완료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먹어버렸다. 다 먹어버렸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일단 동작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시험이 이미 끝나버렸다. 라는 것은 자 과거의 특정 시점에 그 사건이 종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비가 그쳐버렸다. 비가 그쳤다. 라고 했을 때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비가 내리는 어떤 동작이나 어떤 사건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진행상과 완료상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떤 언어 쓰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 다음 1번 보면 그 아래에 보기처럼 밑줄 친 부분을 제시된 시제에 맞게 고쳐보자 라고 있어요. 자, 수필집을 읽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현재 시제죠. 자, 이것을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문장으로 고쳐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문장으로 고쳤더니 어떻게 고쳤어요? 읽었다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동원했죠. 다음에 이 수필집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다. 은이라는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동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를 동원을 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인데 이 관형사형 어미가 과거를 드러내요. 자, 과거를 드러내는 문법적 표지로서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요. 자, 아까 현재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뭐라고 했죠? 는. 미래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의 문법적 표지는 뭐라고 했죠? 뭐뭐릴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과거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의 문법적 표지는 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예시를 봤으니까 자 1번, 2번, 3번 자 비빔밥을 먹다를 과거 시제로 자 잠을 자다를 현재 시제로 자 그 다음 친구를 만나다라는 문장을 미래 시제로 한번 고쳐보세요. 선생님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표현은 크게 어렵지 않죠? 금방 하죠. 이게 실제 문법 교과서 우리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과거로 고쳐보자, 뭐 미래로 고쳐보자 이런 어떤 문법적 요소들은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은 비빔밥을 먹었다. 자, 어제 먹은 비빔밥은 참 맛있다. 잠을 자다는 아기가 잠을 잔다. 자, 잠을 자는 아기의 얼굴은 예쁘다. 자, 친구를 만나다를 미래 시제로 고쳐보니까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이다. 만나겠다. 내일 만날 친구는 내 고향 친구이다. 이런 정도로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왜 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고칠 때 어떤 문법적 요소가 특정 시제를 표현해 주는지, 특정 시제를 나타내 주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또 선생님이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